페리온탈 리가멘트 파이버의 어태치먼트인데 이걸 위해서는 시멘툼 재생이 선결돼야 되기 때문에 시멘툼 재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네, 페리온탈 리가멘트 파이버가 시멘툼이 붙느냐 안 붙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지난 시간에 김현만 교수님 강의 때 잠깐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쪽에서부터 발생이 시작돼 가지고 양쪽 끝단이 시작이 돼서 가운데서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얼라인먼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부분. 한 가닥으로 쭉 연결될 수는 없으니까 끝쪽에서부터 샤피스 파이브 형태를 묻힌 다음에 서로 만나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얼라인먼트가 중요하다. 파이버가 어태치먼트 되기 위해서는 임팩션된 시멘툼이 깔끔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든지 시멘툼 리제너레이션을 해야 한다. 이 보조적인 방법으로요. 덴티널 튜블이 있잖아요. 덴티널 튜블에 뭐가 있어요? 오돈토블라스 프로세스가 들어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공간이 있고 또 이제 시멘툼을 우리가 덴틴을 탈해를 시키면 덴틴에서 이 석회화된 부분을 제거하면 덴틴에 콜라겐이 있잖아요. 콜라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시도를 한 거예요. 이제 시멘툼 재생은 안 되니까 임팩션된 시멘툼을 다시 써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제를 써가지고 이 시멘툼의 디스임팩션, 디지스드 시멘툼을 조금은 정상적으로 바꿔가지고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재부착을 잘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시멘툼 디스임팩션. 그 다음에 콜라겐, 덴틴에 있는 콜라겐이 노출되게 결국 석회화된 성분을 살짝 탈해를 시켜가지고 이런 사이트릭 애시드나 이런 걸로 EDTA나 이런 걸로 살짝 탈해를 시켜가지고 콜라겐이 노출이 되면 이 콜라겐하고 페리온탈 리가멘트는 같은 오르게닉 파이버니까 잘 붙겠지 하는 것으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아가면 그냥 시멘툼을 리제너레이션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시멘툼을 임팩션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항생제 이런 걸 써서 잘 안 되니까 그마저도 안 되니까 임팩션 된 것은 전부 제거해버리고 루트 덴틴에 있는 콜라겐을 노출시켜가지고 부가적으로 파이버끼리 잘 붙게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근본적인 그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치료 술식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멘툼의 발생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시멘툼에는 뭐 4종류가 있었을 텐데요. 크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이죠. 에이셀룰라, 익스트린식 파이버, 주로 이제 그 치아의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이 에이셀룰라 그 시멘툼에 이 페리온탈 리가멘트 파이버가 묻혀 있기 때문에 에이셀룰라 익스트린식 파이버죠. 익스트린식 파이버죠. 셀룰라 인트린식 파이버, 주로 에이펙스 쪽에 있는 이렇게 세포가 묻혀 있는 시멘토사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뼈에 있는 오스테오사이트하고 비슷해서 이 셀룰라 시멘툼하고 뼈하고 비슷한 거냐 다른 거냐 하는 논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시멘툼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시멘툼 발생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헐트윅스 에피데리얼 루트시스입니다. HERS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헐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벨 스테이지일 때, 얼리 벨 스테이지일 때 이 에나멜 오르간이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인너 에나멜 에피델리움, 혹은 그 다음에 스트라툼 인터미디움, 스텔레이트 레티쿨룸, 또 아우터 에나멜 에피델리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요 위쪽에 4층이 이 서비칼 루비라고 하는 치경륜 부분으로 보면 2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인너 앤드 아우터 에나멜 에피델리움, 인너 앤드 아우터 덴탈 에피델리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서비칼 루비인데 이 서비칼 루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 크라운 쪽에 덴틴 발생을 유도해가지고 덴틴을 만들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이 뿌리 쪽에 있는 오돈토블라스트를 분화시켜서 덴틴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뿌리가 형성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크라운 쪽에 에피데리얼 메센키멀 인터랙션을 할 때는
이 인노덴탈 에피텔리움의 키가 커지면서 프리오돈토블라스트, 오돈토블라스트 인덕션을 했는데 이 헐스 쪽의 세포는 형태학적인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인덕션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크라운 상아질과 뿌리 상아질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에나멜 올관에서 내려온 세포가 뿌리를 만들 때는 두 층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시작했을 때 서비컬 루비였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헐드윅스 에피테리얼 루트 시스가 되고 이게 이제 뿌리 길이만큼 다 내려온 다음에 뿌리가 닫혀야 되잖아요. 에이피컬 포라멘을 만들도록. 이 수평으로 갈 때는 에피테리얼 다이아프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이름이 다 다르. 이게 나중에 이제 에피테리얼 다이아프램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덴틴 만들고 시멘트 만들고 이 세포가 일부 떨어져 나가가지고 페렌탈 리가멘 스페이스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에피테리얼 셀 레스토 말라세스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서비칼 룹, 펄스, 에피테리얼 다이아프램, ERF, 에피테리얼 셀 레스토 말라세스 이게 다 한 족보에 있는 세포들이죠. 어찌됐건 간에 뿌리 발생, 치유 조직의 발생에 이 헐스라는 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헐스는 어디서 왔어요? 에나멜을 만드는 세포에서 온 겁니다. 인너하고 아우터덴탈 에피텔리움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헐스죠. 이 헐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거는 디베이트가 없는데 정설로 받아들여지는데 형태는 안 바뀌지만 이쪽에 있는 뉴럴 크레스트에서 오리진한 액토메센키멀 셀을 오돈토블라스트로 분화시켜가지고 덴틴을 만든다. 덴틴. 그러니까 뿌리가 형성돼 덴틴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면서 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서 계속 내려와서 에이피컬 포라멘 쪽만 놔두고 다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 이게 치주 조직이 발생하고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펄스가 내려와 가지고 덴틴, 루트 덴틴을 만들어서 덴틴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펄스 세포가 붙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요게 덴틴이, 요게 프리덴틴, 섞여야 되지 않는 덴틴. 이때 주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발생 과정에 지금 이렇게 에나멜 오간이 있고 덴탈 파필라가 있고 덴탈 폴리클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덴탈 폴리클이. 요 그림에서 여기 지금 덴틴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헐셀이 있는데 여기 있는 세포들이 덴탈 폴리클 셀들입니다. 덴탈 폴리클 셀들. 이것도 역시 뉴럴 크레스트에서 오리진한 액토메센키멀 셀이죠. 덴탈 폴리클 셀이 지나면 우리가 페리오돈티움이 발생한다고 진지바를 뺀 페리오돈티움이 발생한다고 잠깐 언급을 1학기 때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덴틴이 안 만들어진 자리고 여기는 석회화가 안 된 프리덴틴이 만들어진 자리 여기는 프리덴틴이 있고 석회화된 덴틴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덴틴이 안 만들어진 자리는 헐스가 잘 구조가 유지되어 있고 두 층으로 되어 있으면 다 붙어 있는데 덴틴 매트릭스를 분비하기 시작하면 이 세포가 분비하기 시작하면서 헐스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덴틴이 석회화되기 시작하면서는 완전히 공간이 넓게 벌어져 있고 그 사이로 뭔가 이쪽에서 세포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펄스가 내려와 가지고 이 액토메센키멀 셀을 오돈토블라스트로 분화시켜 가지고 덴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건 오돈토블라스트 분화하지 않았죠. 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헐스가 온전하게 있다가 여기 이제 키가 커지면서 분화하기 시작하죠. 분화해서 이 올게닉 매트리스만 분비할 때는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펄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덴틴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간격이 더 벌어지고 뭔가 폴리클 쪽에 있는 세포들이 들어오는 이런 세포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그 빈 공간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펄스가 위쪽도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 프리덴틴, 올게닉 매트릭스만 덴틴 오돈토블라스트 분비한 시점에서부터 벌써 간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덴틴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여기서 들어간 세포가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해가지고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시멘툼을 형성한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첫 번째, 결국은 시멘툼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게 오리진이 두 가지가 지금도 공존을 하고 있고 약간의 디베이트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 디베이트 상태인데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시멘토블라스트는 이렇게 덴탈 폴리클 셀이 분화해서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해 시멘툼을 형성한다 하는 게 첫 번째 클래시컬한 옛날 이론입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오래된 이론이다. 현재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론이다 할 수 있겠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분명히 헐스라는 세포가 에나멜을 만드는 아멜로블라스트에서 오리진한 세포인데 이 세포는 상피세포잖아요. 이런 세포는 메센키멀 셀이잖아요. 또 그 시멘툼도 일종의 메센키멀 티슈인데 놀랍게도 상피세포인 에나멜을 만드는 헐스 셀이 메센키멀 티슈인 시멘툼을 만드는 시멘토블라스트로 트랜스폼할 수 있다. 결국은 시멘토블라스트의 오리진이 클래시컬하게는 덴탈 폴리클 셀에서 오리진한다는데 두 번째는 헐스가 직접 시멘토블라스트로 변환된다. 한 이론이 최근 15년 사이에 생겨난 이론입니다. 이 덴탈 폴리클 오리진은 한 40년 정도 됐고요. 15년 전에 이것이 새로 나와서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예를 들어서 덴탈 폴리클에서 오리진한 세포는 셀룰라 시멘툼을 만든다. 그 다음에 헐셀이 시멘토블라스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은 에이셀룰라 시멘tum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정리가 또 되는데 두 가지 설이 다 맞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면 심플한데 그게 또 성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100%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 같은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 결국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덴탈 폴리클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헐스가 있고 헐스가 이제 이 루트 덴틴 형성에 따라서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이로 폴리클 셀이 들어가서 시멘토블라스트가 돼 시멘툼을 형성하는 것. 또 그 자체가 이 폴리클 셀이 페런탈 리가멘트를 형성하는 리가멘트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되는 것. 그다음에 이 폴리클 셀이 알베올라 본을 형성하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세 가지로 다 갈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멘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덴탈 폴리클 셀이 시멘툼으로 가는 덴탈 폴리클 오리진이 오래된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밝혀내고 정립하신 분은 한국 분인데요. 그 전부터 80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88년도에 낸 논문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건데 이 트리시에이티드 사이미딘은 DNA 복제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에 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덴탈 폴리클 셀이 만약에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해버리면 시멘토블라스트는 프롤리페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그 프롤리페레이션 할 수 없는 시멘토블라스트에다가 사이미딘을 붙이면 레이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덴탈 폴리클 상태, 그러니까 이제 생후한 마우스가 태어난 다음에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투시에 사이미딘을 주사로 인젝션을 하면 이렇게 세포 분열이 왕성한 이런 폴리클 셀의 표지가 되는 거죠. 방사능 동위원소가 표지가 됩니다. 그럼 그 동위원소를 그래서 이제 1일에서 한 보통 치주가 생기기 시작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 되니까 생후 일주 정도에 그 마우스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서 보면 그 초창기에 붙여놨던 그 동위원소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는 거죠.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까 폴리클 셀에 붙여놨던 동위원소가 시멘토블라스트에가 있더라. 또 페리온탈 리가멘트에도 있더라. 알베올라 본에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 투시 사이미딘을 가지고 시멘툼이 덴탈 폴리클 오리진이다 하는 것을 밝혀내신 분이 조문일 교수님이십니다. 이게 그때 이제 이분의 스승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뉴욕
그 스토니브룩에서 그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에 계시면서 이것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덴탈 폴리클 셀도 두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헐스 쪽에 바로 붙어 있는 세포가 있고 헐스하고 떨어져 있는 세포 그룹이 있더라. 헐스에 바로 붙어 있는 세포 그룹이 덴탈 폴리클 프로퍼인데 이 바로 붙어 있는 덴탈 폴리클 프로퍼 셀이 시멘토블라스트가 되더라. 여기에 떨어져 있는 파라폴리큘라 메센카임 PFM이라고 하는 세포, 이 세포 그룹이 하나는 PDL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되고 하나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돼서 알베올로본을 만들더라 하는 것을 증명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결국 덴탈 폴리클이 폴리클로부터 시멘톰이 온다 하는 게 이제 이때 처음으로 오리진이 설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흘러왔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물론 그 전에도 약간씩 이제 모든 게 다 그런데요. 뭔가 이제 그 우리가 도그마라고 그러죠. 도그마라고 해서 그 뭔가 원래 이제 캐톨릭에서 나온 말인데 뭔가 바꿀 수 없는 교리 같은 걸 도그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학설 이런 걸 도그마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려면 이제 우리가 진실로 알고 있던 학설 같은 게 바뀌려면 뭔가 소수의 사람 딱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하는 얘기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1980년대 초반에 저 덴탈 폴리클 오리진이 나왔는데 그 뒤로 10년쯤 지나면서 자꾸 덴탈 폴리클 오리진까지 설명이 안 되는데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헐스 오리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에나멜을 만드는 상피세포가 앱테리얼 메센키멀 트랜스포메이션 EMT라는 과정을 거쳐서 상피세포가 간엽세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헐스 세포가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한다 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 헐스라는 세포가 오돈토블라스트의 분화를 유도했죠. 분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덴탈 폴리클 셀이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할 때 역시 얘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만들 때 이 세포가 인덕션을 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까지만 받아들여질 때 이론인데 난데없이는 아니지만 헐스가 에피데리얼, 메센키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시멘토블라스트 직접 갈 수 있다 하는 이론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이언티픽한 그런 인베스티게이션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다고 했죠. 위에서부터 서비컬 루비, 헐스가 되고 앱테리얼 다이아프램이 되고 이 세포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PDL 스페이스 내에 남게 되면 ERM이 되게 된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붙어있던 세포가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런 스페이스가 생기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이 세포가 프로그램드 셀 데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 계획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 시멘토블라스트가 분화에 들어갈 자리는 이 세포가 죽도록 돼 있어. 결국은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셀이라는 그 브라질에 있는 치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무슨 연구를 하는 거냐면 이 헐스 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연구하다가 결국 요 세포의 간격을 이렇게 벌려줄 때 요 자리로 이제 그 시멘토블라스트로 될 덴탈 폴리클 셀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벌려줄 때 여기에 자리 잡고 있던 세포들이 에이팝토시스를 거쳐 죽는다 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실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에이팝토시스의 사인을 나타내는 터넬 스테이닝이라는 스페셜한 스테이닝인데 이 스테인의 컬러가 이렇게 바뀌면 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곧. 결국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지고 보니까 전체 헐스의 세포 숫자하고 결국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이 세포가 여기서 죽어나간다.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일부 세포가 나중에 ERM 형태로 남는다. 이 두 가지 세포 수를 세보니까 전체 헐스 넘버하고 맞지 않더라. 그럼 나머지 세포는 어디로 간 거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의 시발점이 되어서 말라세스 에피텔셀 레스트가 되는 세포 숫자하고 에이팝토시스를 겪는 세포 숫자를 합쳐도 원래 헐스 세포 숫자에 미치지 못하더라. 나머지 세포는 어디로 갔을까 하는 게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이 이 헐스가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해서 시멘tum을 만들고 거기에 묻혀 있기도 한다 하는 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얘가 시멘tum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폴리클셀이 시멘토블라스트가 되고 PDL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되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된 것처럼 시멘tum만 국한하지 않고 이 세포가 페리온탈 리가멘트 셀, 오스테오블라스트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센키멀 셀 역할을 할 수 있다. EMT를 거친 다음에 스템셀과 같은 그런 세 가지 세포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까지 나중에는 발전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헐스가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네 가지의 페이트를 가지게 되는데 그 헐스가 EMT를 거쳐서 시멘토블라스트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시발점은 세포의 숫자에서부터 출발한 거다. 그래서 죽어나가는 숫자하고 ERM이 되는 숫자하고 합쳐도 원래 숫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포가 어딘가에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시멘토블라스트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ERM이란 상피세포 덩어리들이 치아 쪽에 가깝게 존재한다. 이것도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김원만 교수님도 그 페런탈 리가멘트 위드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던데 강의안 보니까. 근데 이것도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ERM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기능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가 지금은 시멘토블라스트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위치도 가운데나 이쪽에 걸쳐 있지 않고 항상 치아 가까이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아까 조 교수님께서 덴탈 폴리클셀이 시멘토블라스트의 오리진이다 하고 하는 그 실험이 트리시에이티드 타이미딘 인코퍼레이션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분열하고 있는 세포에다가 레이블링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보다 체이싱이라고 하나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시멘토블라스트, PDL 파이브로블라스트 이쪽으로 갔더라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루텐틴을 만드는 그 시점에 헐스셀, 이 아멜로블라스트를 분화하는 세포로 에나멜을 만드는 세포에서 내려온 이 세포도 세포를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결국은 트루시사이미딘이 헐스에도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한 그 사이미딘이 인코퍼레이션 된 세포가 사이미딘 레이블링 된 세포가 헐스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덴탈 폴리클 오리진인 것을 이 실험이 설명을 하기도 했었지만 헐스에서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관해서는 그때는 몰랐던 거죠. 헐스가 분열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분열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요. 2003년도니까 이제 2000년 무렵에 그 유명한 분인데 이 데이빗이란 분이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헐스셀이 시멘토블라스트로 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제 인비트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 중에 있는 마우스의 치배에서 이 헐스셀을 컬처를 해가지고 이 세포를 컬처해가지고 배양을 한 다음에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상피세포인데 에나멜을 만들 수 있는 세포니까 당연히 석회화를 할 수 있겠죠. 석회화가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상피세포의 마커가 있고 그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가 또 메센키멀 티슈의 마커가 있는데 메센키멀 티슈의 대표적인 마커가 바이멘틴이죠. 바이멘틴. 상피세포의 마커는 케라틴이잖아요. 또 카드히린 같은 경우는 이 카드히린은 이 상피세포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N 카드히린은 메센키멀 티슈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펄스셀을 여기서 꺼내 가지고 며칠간 25일, 26일간 분화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2주 가까이 되니까 바이멘틴이 익스프레션 되더라. 이 말은 자연스럽게 EMT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상피세포인데 메센키멀 티슈, 메센키멀 셀들이 분비하는 마커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진짜 EMT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그 논문이 나왔을 때 그래서 결국 인비트로로 상피세포인에서 오리진한 세포가 메센키멀 티슈가 하는 특징을 발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논문을 낸 거죠. 그래서 헐트윅 앱틀루트시 셀이 그 루트 디벨롭먼트에서 시멘토블라스트로 갈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100%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였을까요? 그때 뭐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 분들이 나중에 어떤 것을 해명하느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 이거 이 바이멘틴이 나온 이유가 이거를 컬처해낼 때 이게 상피세포만 컬처했겠어? 전부 주위에 있는 세포가 다 따라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굉장히 큰 애를 먹어서 나중에 안 왔다고 증명해서 요즘에는 이제 더 쉽죠. 요즘에는 레이저 다이섹션이라고 해서 정말로 현미경으로 보면서 여기만 딱 떼어낼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엽세포를 죽이는 컬처 메소드로 나중에 증명을 냈습니다. 결국 상피세포만 가지고도 이렇게 결합조직 세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EMT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냈고요. 그 뒤로 이제 4년쯤 지나가지고 여기에 그 우리 구강외과의 서병무 교수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송다오시 실험실에서 한 건데 지금 중국으로 간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실제로 치유 조직에서 시멘툼에서 어떤 것들이 발현되는가를 봤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N카드일인이 아까 그 결합 조직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발현이 됐고 밖에서 이제 헐셀을 키워가지고 그 헐셀을 이제 원래부터 그 EMT를 촉진시키는 물질이 TGF-베타1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셀을 배양한 다음에 TGF-베타1을 트리트먼트하면 보시는 대로 이 N카드인이 올라가잖아요. 바이멘틴이 올라가. 결합 조직의 특성이 올라가게 돼요. EMT가 일어난다. 그리고 TGF-베타1이 EMT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펄스를 배양한 다음에 TGF-베타1을 트리트먼트하고 그거를 그 누드 마우스의 피하 조직에 넣어가지고 이것들이 시멘톤을 만드는 걸 증명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생겨났는데 파이버의 방향이 이쪽으로 직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설명인데 이게 시멘툼인데 파이버가 이렇게 가는 것 같다 하고 해가지고 시멘툼이다 하고 논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100%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멘툼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테오사이트인지 묻혀있는 게 시멘토사이트인지 모르거든요. 마커가 없으니까. 시멘툼 마커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결국은 헐스셀을 밖에서 배양해가지고 TGF-베타1을 트리트먼트 한 다음에 엑스비보로 이제 서브큐타니오스 티슈에 트랜스플란테이션 해서 시멘툼 라이크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 논문이 2007년도 이 그룹에서 나왔는데 그 앞에도 그 뒤에도 없습니다. 재현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이 시멘툼이고 실제로 페론탈 리가멘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에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거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멘툼의 마커 프로틴. 이게 시멘툼이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멘툼을 재생했는지 시멘tum을 만들었는지 하지만 이게 시멘툼이라고 남한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쓰이는 것이 여기에 파이버가 직각으로 묻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멘툼 연구가 어려운 게 시멘툼 조직을 얻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시멘툼의 마커가 없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도 어려운데 발생학적 오리진도 이렇게 디베이트가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조금씩 실체에 접근해 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헐스에서 오리진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제 결국 크리마우스죠. K14이라는 물질이 상피세포에서 나오는 케라틴이잖아요. 상피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 크리마우스의 상피세포에서만 색깔이 나타나도록 하는 레이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피세포를 계속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포스트네이탈 3.5일 쭉 시간이 가다 보면 당연히 상피세포에 이렇게 청색으로 레이블링이 된 색깔이 바뀌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시멘토사이트도 청색으로 물이 든 세포가 있더라. 결국 상피세포에서 왔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마우스가 밝혀지고 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헐스가 EMT를 통해서 헐스가 EMT를 통해서 이 시멘토블라스트로 될 수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이 결국은 크리마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건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쭉 추적해가지고 전부 시멘토 사이트에 이 베타갈 스테이닝이 된 걸 보고 상피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룰러 시멘툼은 폴리클이고 에이셀룰러 시멘툼은 뭐 헐스에서 오리진 이런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마저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는 헐스셀이 EMT를 거쳐서 시멘토블라스트로 되어가지고 시멘tum을 만들고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시멘tum을 만드는 과정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상피세포인데 그냥 있는 거다. 걔가 시멘tum을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그룹은. 아직은 100%는 아닌데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면 덴탈 폴리클 셀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헐스의 EMT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최근에도 이런 그 EMT에 의해서 TGF-베타곤에 의해서 EMT가 일어난다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헐스셀이 시멘툼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논문이 나오고 있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약간의 디베이트는 있지만 이 헐트 앱드루시셀이 이 EMT를 거쳐서 이 시멘토블라스트로 간다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시멘토블라스트뿐만 아니라 체온탈 리가멘트 파이브로블라스트나 다른 알베올라 보원을 포함한 그런 것의 스템셀 역할, 그런 것의 프리커서 셀 역할,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 폴리클 셀에서 시멘토블라스트가 분화할 때 분화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하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헐스셀이 인덕션하는 기능, 헐스셀이 시멘토블라스트로 가는 기능, 헐스셀이 더 나아가 시멘토블라스트뿐만 아니라 PDL 파이브로블라스트, 오스테오블라스트까지 만들 수 있는 기능 여기까지 지금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나온 얘기이지만 이 펄스는 일부는 에이팝토시스로 죽고 일부는 이렇게 ERM으로 남아있게 되고 일부는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해서 시멘tum을 만들고 또 일부는 PDL 파이브로블라스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메센키멀 스템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RM인데요. 이런 다른 세포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 세포가 시야에 가까이 존재하고 시멘토블라스트가 필요할 때 시멘토블라스트 분화할 수 있는 소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예전에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세포처럼 느껴졌는데 이 세포가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손상되었을 때 시멘토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에도 이거는 이제 이걸 증명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어려운 게 우리 대학의 이진 교수님이 이거 많이 하시는데요. 이 세포를 이 조직 안에서 얻기가 쉽겠습니까? 치주인대 안에 이렇게 드문드문 들어있는 ERM을 밖으로 꺼내가지고 배양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진 교수가 셀라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ERM이 시멘토블라스트로 가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뭐 경조직을 만들어도 시멘툼이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RM이 이렇게 거쳐서 만들어져 왔는데 이렇게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치아 발생도 신경 발생, 혈관 발생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분화해서 들어갈 때는 혈관과 신경이 같이 따라 들어오고 또 그 혈관 신경 안에 혈관 안은 페리사이트, 그다음에 신경에도 무슨 세포죠? 그 세포들이 있어서 뭔가 분화할 수 있는 스템셀 역할하는 세포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일본 연구자들이 이 신경하고 치아하고의 관계를 연구하려고 뭘 했냐면 이 하악에 쭉 들어오는 인피리어 알베올 너브를 절단을 했습니다. 인피리어 알베올 너브를 절단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보니까 치아하고 알베올 너브이 붙어버렸어요. 앵킬로시스가 일어났습니다. 앵킬로시스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앵킬로시스가 일어나지 않는 치아도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ERM이 숫자가 줄거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어떻게 해서 그 디너베이션, 너브를 절단했을 때 ERM 숫자가 줄어들거나 없어졌는지 그 기전은 모르겠지만 ERM이 페리온탈 리가멘트의 폭격, 결국 알베올라 본하고 시멘툼이 직접 붙는, 경조직과 경조직이 붙는 것을 방지하는, 소프티슈가 가운데에 남아있게 하는 그런 것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발표들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리섭션도 방지하고 시멘툼 리페어에도 관여하고 페리온탈 리가멘트의 그 폭격 유지도 관여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아무 필요 없이 남아있는 것을 여겨졌던 것이 시멘토블라스트로 갈 수도 있고 폭격 유지에도 관여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소가 이제 아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헐스 셀이 일부 에이팝토시스가 되면서 간격을 이렇게 벌려줄 때 폴리클 셀이 따라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때에 결국은 빈 공간으로 폴리클 셀이 들어가니까 폴리클 셀이 뭐하고 만납니까? 덴틴 매트릭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가 만나게 되면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덴틴이 디포지션 된 바로 후에 헐스 셀이 인터럽티드 되고 엑토메센키멀 셀이 덴탈 폴리클 셀이 프리덴틴과 접촉을 하게 된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덴탈 폴리클 셀이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할 때 프리덴틴에 있는 프리덴틴하고 만나게 되니까 프리덴틴에 있는 모레큘이 영향을 줄 거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펄스가 폴리클 셀이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하는데 인덕션 시킬 거라고 말했잖아요. 펄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덴틴이 영향을 줄 거다 하는 것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논문을 하나 낸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펄스 셀이 루트 덴틴을 만드는 오돈토블라스트의 분화 유도는 맞습니다. 또 펄스 셀이 폴리클 셀이 시멘토블라스트로 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남은 폴리클 셀이 시멘토블라스트로 가는데 덴틴 매트릭스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디베이트입니다. 요거. 정리를 해보면 펄스가 덴탈 파필라 셀이 오돈토블라스트로 분화하는데 영향을 미치죠. 펄스가 덴탈 폴리클 셀이 시멘토블라스트로 가는데 영향을 미치죠. 펄스가 시멘토블라스트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덴틴 매트릭스가 만나게 된 덴틴 매트릭스가 이 폴리클 셀의 시멘토블라스트 디퍼런시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경우하고 이 마우스는 좀 다른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 덴틴 매트릭스하고 폴리클셀하고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들이 한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셀룰라 시멘트이 만들어질 때는 아래쪽에서 폴리클 셀이 들어올 때 이 덴틴이 석회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덴틴 상태인데 그 프리덴틴 상태에서 폴리클 셀하고 만난다는 거죠. 그 프리덴틴 안에 이게 올게닉 매트릭스니까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덴틴 매트릭스가 시멘툼 포메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게 받아들일 만도 한데 렛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렛도 시멘툼이 있거든요. 시멘툼이 있는데 이때는 이 폴리클 셀이 덴틴하고 만날 때 이 덴틴은 석회화가 되어 있어요. 석회화가 되어 있으니까 석회화된 덴틴이 영향을 거의 못 미치죠. 어떤 물질이 릴리스돼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툼이 있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면 덴틴 매트릭스가 덴탈 폴리클 셀이 시멘토블라스트로 분화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한 10분쯤 휴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